한국에서 금기시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6.25 전쟁에 대한 아픔을 함부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민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6.25에 관해서도 이웃나라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운 좋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전쟁이 일본에 있어서는 행운이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소다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본의 많은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일본의 경제는 일어설 수 있다는 논조의 연설을 통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일 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은 계속해서 이웃나라인 한국을 통해서 반전을 꾀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역시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오며 한국에 대한 또 다른 거센 파도를 일으키려 합니다. 일각에서는 6.25처럼 운이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달간 잠수를 타고 있는 아베 총리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라며 8월은 그야말로 한국 때리기를 최대한 시행하면서 참의원 해산 타이밍을 잡는 시기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가 1,500명이 발생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 내각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내각은 손을 놓아버린 상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주요 고위급 임원들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일본 여행협회의 요구에 따라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국적 코로나 확산이 되어가나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 아베 정권의 우호적인 논조를 펴온 산케이신문도 최근 사설에서 고투 트래블 사업의 일시 정지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국민들이 더 흥분하는 것은 고투 트래블 캠페인이 애초에 전문가들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문가 회의인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지난달 29일 중의원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고투 트래블 게시판단에 시간을 두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투 트래블 사업에 무조건 착수한 것이지만 코로나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역으로 일본 경제의 손해가 훨씬 커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등 코로나 이후 도쿄올림픽이 취소된 것을 메꿔보려는 아베 내각은 그야말로 헛발질만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마지막 보루인 한국에 가장 강력한 한 수를 던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출 규제 카드는 써버려서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제2, 3의 갈등의 요소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아베 사죄상 문제도 그 조각상이 아베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하나라도 나오면 반한 감정을 키운다고 보여지는 국면 그대로입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금융제재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의 돈줄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일본의 언론의 보도가 앞다퉈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은 한국 법원에 의한 일본 징용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등도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많은 관련이 있는 일본의 금융회사들의 자금을 끊어서 반도체 사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다소 근거 없는 낭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면 일본 네티즌들도 그에 동조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면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일본 금융회사에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자금을 빌려 썼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쉬운 것은 일본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로 일본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통하지 않는다고 한들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우량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 금융업계야말로 아쉬울 것이지 삼성은 끄덕도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마저 순식간에 글로벌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서 별다른 탈 없이 넘어간 삼성인데 일본이 대출을 긴급하게 회수하려고 해봤자 거의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과 관련된 일본의 금융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송금 규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어 수출 규제보다 훨씬 보복 측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 1998년 한국이 일본에 자금을 제대로 못 빌려서 IMF 사태가 터진 것을 회상해 봤을 때 한국의 돈줄 끊기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 같은 협의는 절대로 일본에서 해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앞서 망원 제조기인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아서 결국 한국은 항복하며 나오게 되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 옵션이 많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은행들도 일본의 달러를 융통하거나 대출이 많이 몰려 있으므로 일본에서 자금을 끊어버리면 달러 부족에 시달려서 국가 디폴트가 오게 되어 있다며 제2의 IMF가 한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한 상태이므로 일본의 금융으로 한국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현대 온라인은 한국이 수출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서 최근 달러 외환 보유고가 90억 달러나 줄었다며 중국이 한국 제품을 예전처럼 수입하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두 손을 벌리게 되어 있고 한국은 국가부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3%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은 7월 들어서 마이너스 7%대로 4, 6월에 비해 10% 이상의 반등을 한 상황인 반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대가 우려될 정도인데 이것은 한국보다 5, 6배가 좋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제대로 코로나를 방어하지 못한 결과로 230조 엔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한화로 2,500조 원의 손실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마이너스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일시적인 외환보유고 감소를 걱정할 때가 아닌 것이죠. 한편 이 와중에 오히려 일본의 타임스 온라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더 걱정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공세로 나가야 한다는 언론 보도 일변인 순간에 오히려 한국이 여유롭다는 것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해서 일본이 금융제재와 같은 보복 조치를 강하게 전개한다면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국 상황을 보면 더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서 한국의 북한 관련 정보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지소미아는 쉽게 취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우주 발사체에 탑재되는 연료를 고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군사 정보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군사 이성을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일본에 내놓을 것도 일본에서 우려가 된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심각한 대치 상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에는 지소미아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 관련 정보는 훨씬 더 막강해질 것이고 일본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온갖 카드를 내밀면서 아베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큰 문제 없이 견뎌낸 한국 그리고 코로나를 상당히 잘 이겨내 경제적으로도 선방하고 있는 한국에 자국의 경제가 극도로 안 좋은 일본이 움직여봤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이 본격화된다는 이번 8월에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간지 슈칸분신이 최근 일본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베 총리가 엄청난 강도의 충격을 받을 만한 스케일의 폭로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사학법인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부가 지난해 새로운 수의학부 신입생들을 뽑는 과정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모두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면접 점수를 0점 처리하였다는 폭로인데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슈칸분신의 기자가 문제의 대학교를 운영 중인 가케학원의 고위급 직원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수의학부 추천 입시에는 학과 2과목을 보는데 내신 성적 평균 평점이 50점씩 그리고 면접 점수도 똑같이 과목당 50점씩 점수를 매겨 총 20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즉 내신 총점 100점에 면접 100점씩으로 면접 점수가 무려 50%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이 면접 점수를 모두 0점 처리받았고 이 중에서는 면접 점수 10점만 획득했더라도 수의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한국 수험생도 있었다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학교 수의학부 교수진의 대답이었는데요. 슈칸분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차별적 대우가 큰 논란이 되면서 수의학부 교수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수험생들의 일본어 능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교수진의 말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가케학원 고위급 직원은 시험 자체가 모두 일본어로 표기되었고 이 중에는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한국인 학생도 있었는데 이들이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논란이 심화되면서 아베 총리가 받고 있는 타격이 상당하죠. 그 이유가 바로 오카야마 이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가케학원의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이고 아베 총리가 가케학원이 수의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문건들의 속속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의 문부과학부 마츠노 히로카츠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총리실이 가케학원의 수의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가전략특구 등의 카드를 활용하려 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라고 밝혔고 야당이 제기한 19개의 문건 중에서 무려 14건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6년 기타사토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해준 뒤에 지금까지 수의사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베 총리의 친한 친구가 운영 중인 대학교에 무려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허가를 해줘 의심이 증폭됐었는데 실제 문건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수험생들의 심각한 차별 대우를 한 정황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아베 총리의 아킬레스건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아베 내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상과 그의 아내 가와이 안리 의원의 비서를 체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7월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 기간 동안 홍보를 도운 운동원 14명에게 204만엔, 우리 돈으로 2,04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15만원이라는 법정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 금액인데요.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인 가와이 전 법무상은 이미 이번 혐의로 불명예 퇴임했고 그의 아내마저 의원직 박탈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의 윗부분에서 형성된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점점 커져 무거워지게 되고 떨어지는 도중에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 속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물방울들이 충돌하면서 합쳐지게 되고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두 가지 이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일본 도쿄의 정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지뉴스 네트워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검은색 비가 내린다는 신고가 무려 20건 이상이나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비가 내린 흔적들이 주차된 자동차들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하자 사이타마현 하스다시는 사이타마현 동부환경관리사무소와 정보를 공유하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방사능과 대기오염 물질 등을 측정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누가 봐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검은색 비에 이러한 대답을 내놓자 일본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은색 비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최근 사이타마현 인근에 있는 지바현 노다시에서 폐플라스틱 공장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발생한 검은색 연기와 재가 공기 중에 비와 섞여 검은색 비가 내렸을 가능성입니다.
일본의 언론사들도 이것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일본 언론사의 추측 단계에 불과합니다. 각종 유해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아무런 대기오염 물질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번 사건을 더욱 수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10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몰래 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대놓고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설정한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가 1mS인데요. 바다에 오염수가 떠다니게 되면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을 들여 삼중수소 제거 장치를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까지 일본이 수천억 원짜리 필터 장치를 설치했다는 소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몰래 바다에 버렸다는 의혹들만 잔뜩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은색 비에 원전 오염물질이 잔뜩 섞여 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바로 어제 일본이 최초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도쿄올림픽 담당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 것은 2020년 안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2020년 중에 연기가 가능하다고